그 간담회 취지의 설명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윤석열 후보님 또 이제 초청이 되었습니다만은 초청 일정도 겹치고 여러 가지 이 일정상 어려움으로 아마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 조정을 좀 명패 조정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게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전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남은 두 분의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혜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5살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생각해왔던 말들을 많은 대표님들이 먼저 해주시고 또 이재명 후보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조금은 미리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한 가지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좀 백신 패스에 대한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청년이기도 하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이제 손님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20대 친구들은 어떻게든 조금 더 놀고 싶어서라도 백신을 미리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것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백신을 다 미리미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손님들은 40대, 5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안 맞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걸 되려 이제 사업주들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걸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지키자는 방역 지침인데 그거를 오히려 왜 안 되냐 아니면 따로 앉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서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백신 패스의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런 좀 안 좋은 어려운 부분들도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지난 11월이 일상 회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쳐 있던 것들이 조금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조금 늘어나나 체감을 하기도 전에 바로 방역 패스가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또 9시 시간 제한이 생기면 매장이 그 시간까지 북적이다가 영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헬스장과 비슷하게 저녁 먹고 손님들이 시간이 애매하니 오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역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빠른 귀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저녁 시간 전체가 영업 제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식당과 카페 업종들은 그 저녁 시간대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전부 그만두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도 그 2주, 3주처럼 그런 식으로 단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확실하게 이제는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음 발표까지만 기다려보자.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고용을 미루고 있고 그 친구들도 방황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도 아니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미 이제 그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다음 발표까지 기다려보자 라고만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미안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대출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대출도 기존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명목하에 받는 대출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존의 그 신용도 자체도 그런 다른 이제 안정적인 고정이 있는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보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대출의 이제 한도 안에서도 극히 일부만 받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도 밀린 임대료만 겨우 보태고 있다 보면은 이제 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실보상이나 뭐 재난지원금이 들어와도 정말 그거는 한 달 임대료의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되는 것도 겨우겨우 다른 은행을 또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당장 끝난다고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그 PPP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대출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팬데믹 이후의 신용도 하락이라던가 연체 같은 것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상이 안 되는 점이 얼마나 갑갑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현 씨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젊고 이제 사회 초년병이다 보니까 첫 사업에서 엄청난 부채를 좀 떠안고 이제 만약에 파산하게 될 경우는 신용불량에다가 그 부채 문제를 정리를 잘 우리 또 안 해주는 사회다 보니까 아마 재기하는데도 매우 여러 가지 장애가 될 거라서 아마 매우 암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쳐야죠, 우리가. 한번 망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분위기도 문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빚이 늘어났거나 파산을 했다면 그건 사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위기를 한때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IMF 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대개 국가 총생산이 600조가 안 될 때였을 겁니다. 580조? 그때 IMF 극복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얼마 투자했냐면, 169조 원을 투자했어요. 169조 원이니까, 6, 38, 한 30% 정도? GDP의 30%를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60조 원 정도를 회수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 총생산의 얼마 정도 한 10%를 회수를 못한 거죠.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았죠. 그때 살아남은 게 금융기관들입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올해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이 18%가 늘어났다고 해요. 몇 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자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 돈을 벌어버린 거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던 거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IMF 때 투자된, 그러나 현재도 회수하지 못한 60조 원, 그때 경제 규모로 따져서 10%. 우리 경제 규모의 1960조니까 10% 하면 약 200조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대개 이 정도 지원을 이상 한 2배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50조, 100조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덕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미루고, 정말 이게 과연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이예은 씨 저 눈물 흘리지 않게 좀 하십시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 주머니 털어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우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자는데 그게 본인 개인 비용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가 합의해서 또는 여야 선대위가 합의해서 여야 당이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빈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국민들의 고통과 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주최 측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공동 성명 낭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예은 씨, 네. 채무 탕감,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탕감,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사면, 네. 이런 조치는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네. 적어도 다 면제해 줬어요. IMF 때. 60조 원 회수 안 했다니까. 그런 신용 사면, 채무 탕감 이런 조치하면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할 겁니다. 네. 너무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아마 사회 초년생인 우리 또 예은 청년 창업자께 또 격려에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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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